새들 담벼락위에 종알대다가 바람 타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에 나가보니 우편함 가득 쌓여있는 햇살들. 안녕하세요. 계절이 길을 만나다의 달빛 여행자 이지영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시 어떠셨나요? 우편함 가득 쌓인 햇살이 문을 열자 와르르 흐르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시를 읽고 그림 그리듯 봄을 그려봅니다. 조금 전 제가 들려드린 시는 길상우 시인이 전하는 봄이 보내온 편지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따스한 봄이 가득 쏟아지길 바라며 이 시간 시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겨울 내내 뭘 하고 지냈는지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이번 겨울은 비가 좀 유난히 많았던 그런 계절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 느낌이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활동이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저녁에 아중호수 걷기, 그리고 기린봉 오르기, 가끔 동네 산책하기 이 정도만 하면서 보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곳을 걸으면서 겨울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절이 길을 만나다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계절 위의 길, 부지런히 길 위로 나서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걷는다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길이 즐거운 길이 즐기는 길이 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같이 걸으실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길은 전북 천리길 중 하나인 건지산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북 천리길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도부터 우수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하는 건강한 걷기 문화를 위해서 44개 코스, 405km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데요. 우리 전주 지역에는 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둘레길, 천년전주 마실길, 그리고 건지산길입니다. 그중 건지산길, 문학과 역사, 자연 생태가 함께하는 곳으로 많은 전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자주 가시는 곳이죠.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만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와 걷고 구경하고 머물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지산길에서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아름다웠나요? 오늘 저를 따라오며 새록새록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발길 닿은 적 없던 분들은 기억해 두었다가 찾아가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지산이라는 지명 유래부터 찾아봤는데요. 서북 쪽이 비어서 전주의 땅기온이 새어나가니 큰 독을 쌓아 새어나가는 땅기온을 멈췄다라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이곳은 해발 101m 정도로 경사가 아주 완만하고 그래서인지 사계절 내내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걸을 수 있는 곳인데요. 귀로 걸어보는 계절이 길을 만나다. 자, 출발합니다. 건지산길은 연화마을에서 출발을 하고 연화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원점 회귀 코스인데요. 거리는 한 9km 정도로 여유롭게 걷다 오면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출발지가 연화마을인데요. 덕진공원 연꽃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말이 전해지더라고요. 목적지를 검색하다 보면 연화마을 주차장 또는 홈불문화공원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이나 행사가 없어서인지 주차장은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화마을 표지석 앞에서 5명이 모여 출발을 했는데요. 살짝 오르다 보면 홈불문화공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홈불의 작가 최명희 묘소를 지나게 되는데요. 저희도 잠시 들렀는데 누군가가 키 하나를 놓고 간 것이 보였습니다. 이 키 하나리 작가를 위로하는 것처럼 마음 따스한 풍경으로 참 뭉클하였습니다. 제가 오르는 길이라고 했지만 경사는 급하지 않아서 좀 수월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르면 애기 단풍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애기 단풍, 여러분 이 단어에서도 느껴지시죠? 앙증맞고 귀여운 단풍잎이. 이곳의 단풍은 다른 곳보다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설명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11월 말쯤이 절정이라는데 그 모습이 궁금하면 직접 오시길 권합니다. 계절상 나무들이 비어 있는데요. 이 비어 있는 나무까지도 참 아름다운 단풍길이었습니다. 이 단풍길을 내려오면 생태호수공원 오송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물론 그곳에 서식하는 모든 것이 다 귀하겠죠. 하지만 멸종 이기종인 낙지다리와 전주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전주 물꼬리풀, 이 군락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중 전주 물꼬리풀은 전북 특별자치도와 제주도에서만 생육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개체군이 소멸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송제 옆 습지에 보이던 물꼬리풀 점점 사라지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보랏빛 꽃을 계속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간절해지곤 합니다. 자, 이제 오송제를 지나고 편백숲길을 지나서 탱자나무가 좀 무성한 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시가 유난히 날카로운 탱자 가시. 이 길은 이런 좀 날카로운 모습이 여름철에는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탱자나무가 터널처럼 어우러져서 또 다른 멋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지날 때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철에 다시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오면 복숭아 과수원이 있는 대지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꽃은 없지만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정갈하게 서 있고 머지않아 복숭아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낼 그 모습을 그려보자니 마음에도 등이 켜져서 어느 화사한 봄날 이곳도 다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실래요? 자, 그리고 슬쩍 지나쳤다가 다시 발목을 붙드는 노란 꽃송이를 담벼락에서 만났는데요. 혹시 2월 말쯤에 피는 노란 꽃 뭔지 아세요? 개나리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영춘화라고 합니다. 이 영춘화는 희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을 해석하면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남쪽에서 만발했다는 홍매화도 만났는데요. 아직 담은 잎처럼 덜 핀 붉은 꽃송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 대지마을을 지나서 이제 동물원 뒷길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건넙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구름다리가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았는데요. 걷다 보니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안전하니 걱정 마시고 이곳을 지나면서 살짝살짝 보이는 동물원의 모습과 눈맞춤하면서 높은 곳의 풍경을 그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좀 더 따스해지면 활동하는 동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일 것 같아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이어서 살짝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평평한 길을 내내 걷다가 살짝 오르는 길을 보니 괜시리 힘겨워 보이는 눈의 두려움. 잠깐의 오르막인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뭔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매화송이가 또 반갑게 맞아주어서 저희가 올라왔던 길에 보상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또 하나 숲속 도서관이 있다는 것 아세요? 숲속의 도서관. 저는 이 말을 듣고 동물들이 찾아와서 책장을 넘기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하고 도서관에 들려서 오래도록 머물다 와도 좋을 코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보드랍고 매끈한 흙길이 좀 조성되어 있는데요.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맨발 걷기 열풍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어딜 가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서 그날 제가 걷는 날에 빗방울 눈송이가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도
그런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분들의 발이 시리기보다는 무척 건강하게 보인다는 것은 저의 선입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이 편백나무 숲길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풍경들과 눈 맞춤하며 마음 맞춤하며 걷다 보니 12시가 가까웠습니다. 내려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테니스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오는데 나무 뿌리들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걷는 분들은 이런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 드러난 나무 뿌리를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닌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내려와서 신발을 털고 보니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조금 서두르면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문화 전당 근처 식당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청국장 백반으로 마무리를 하고 왔거든요. 네, 이건 좀 냄새나서 집에서는 잘 못 끓여 드시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좀 차가운 날에 어울리는 메뉴로 추천을 드립니다. 즐겁게 걷고 먹고 그리고 함께해서 정말 재밌었고 맛있었다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저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고 길 위에서 우리는 같이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전북 천리길 중 제가 살고 있는 전주에 있는 건지산길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는 가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좀 도외시하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내 곁의 공간, 책장에 있는 책,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근처의 길. 가까이 있기엔 미루고 미루다가 더 몰랐었고 자세히 알지도 못했던 것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길을 걸으며 차근차근 알아가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흔한 말,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길을 걸으며 찾아보고 들으며 느끼며 알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곧 봄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봄이라는 어느 시인의 시가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봄을 기다리나요? 요즘 봄과 가을은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봄, 갈이라고 한다는 누군가의 유머가 있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봄일지라도 그곳에 담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힘이 되고 따스한 이야기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 봄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목소리로 걸을 그 길을 희망으로 행복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어떤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절이 바뀔 무렵의 건강관리 중요하죠? 따스하게 지내다가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절이 길을 만나다를 진행한 달빛 여행자 이지영이었습니다. 다시 길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